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9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속에 562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윤 대표님이 뽑으신 오늘 현 시장 키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FOMC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시즌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꼽아주신 FOMC가 긍정적인 전망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일단 지난밤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큰 폭 급등 마감, 큰 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죠. 요새 물론 이제 호전된 경제 지표 부분, 아무래도 소비자 신뢰 지수의 개선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기여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일단은 FOMC 회의에서 시장 내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어떤 발표 정도만 있을 것이다라는 쪽, 이런 쪽으로 다소간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무게 심리가 무게 중심이 이제 쏠리게 되면서 시장 급격하게 지금 안정화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 시장 내 그대로 오늘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시장이 급등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다소간 좀 담담한 그런 모습 나타냈던 반면에요. 오늘 같은 시장은 일단은 좀 지난밤 글로벌 시장의 급등 여파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그때와 지금 달라졌던 모습 두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첫 번째는 그때보다 지금 현재 상황 좀 많이 주가가 좀 가벼워지면서 주가가 그만큼 편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실적 발표를 직전이었다.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한 상황이었다라는 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대표적인 대형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 발표가 일단 이어지고 나오면서 그 이후 다소간 불안감은 다소간 상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부분이 많은 부분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과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 사이에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 시장 내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글로벌 증시의 급등과 급등에 따른 우리 시장의 덤덤한 모습, 그리고 오늘 글로벌 증시의 급등에 따른 우리 시장으로의 긍정적인 영향. 또 하나의 다른 점은요. 그동안 이제 달러의 방향에서 환율 시장이 과거에는 다소간 좀 불안한 모습,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 대한 상당 부분, 불안한 부분,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졌다 하면 지금 현재는 달러화의 강세가 멈칫하면서 오히려 긴 조정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최근 들어서 환율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오늘 글로벌 시장의 어떤 상승 부분을 그대로 우리 시장 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인이다, 내지는 배경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이 대폭 감소했거나 기대에 못 미쳐서 폭락하는 종목들 속출하고 있죠. 실적 시즌 불안감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실적 발표 이전은 상당 부분 불안감이 상존하기 때문에 어떤 공격적인 대응 자세는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가 끝난 기업들, 오늘도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 조선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학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그렇고, 아직 철강주는 물론 이제 실적 발표를 다소간 좀 안 한 기업들이 아직은 많습니다만 조선주와 화학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실적 발표를 마쳤다라는 것, 그러면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기저효과와 맞물리면서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것. 이 기저 효과라는 부분은 확실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특히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투자 심리가 많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급등을 만들고 있는 그런 영향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좀 오늘 주목해야 될 업종 또 하나가 있겠습니다. 은행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업종 신한지주 같은 경우 뭐 8%가 넘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KB금융,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5%가 넘는 그런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들 일단 은행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의 호황, 경기에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요. 은행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그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소간의 실물시장의 어떤 그 둔화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금융에서의 어떤 그리고 경제 정책상에서의 어떤 그 분명히 좋은 부분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실적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겠죠. 대부분의 금융업종, 은행 종목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조금 좀 편안한 상황으로 시장, 특히나 금융업종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예, 오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눌려왔던 경기 민감주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그 반대편에 서 있던, 한동안 우리 시장 내에서 관심을 받아왔던 그런 업종 내지는 종목군, 소위 말하는 고성장주가 되겠습니다. 이 고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것. 경기 민감주가 다소간의 조정을 받으면 고성장주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성장주가 관심을 좀 못 받게 되면, 아니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더 좀 적어지게 되면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서로 간에 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시장 아직까지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한된 유동성 내에서 지금 한쪽으로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상황이 당분간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시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조건의 업종 내지는 테마군이 동시에 뻗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면 저쪽이 쏠리게 되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이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 이를 천천히 좀 시장 내 아니면 전략에 좀 반영을 시키면서 철저하게 바벨 전략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무게중심을 서서히 시소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옮겨가는, 한쪽에 무게중심을 뒀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전략이 당분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1047원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70전이 하락한 104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45원 60전과 1047원 9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47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지난 새벽 뉴욕 시장에서의 위험 선호도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9월 내구재 수주와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각각 부진과 호조를 보이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9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1.3% 감소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요. 달러화는 이를 반영해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미 국채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연동되면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지속했는데요. 이는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위험 통화들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험 선호도 상승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달러화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 분위기가 서울시장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외환시장이 개장된 이후 엔화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해외 위험 통화들의 강보합사가 진행되면서 위험 선호도가 상승할 때의 통상적인 외환 시장의 반응이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포지션 설정이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오늘 달러원은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일정 부분 작용하면서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지나고 있는 1045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경에는 10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양적 완화는 완전히 종료되면서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최근 미 연준이 의사록을 통해서 강한 달러에 대한 부담감을 표명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 달러 포지션 조정을 통해서 이에 대한 선 반영을 해온 만큼 미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달러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주욱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제 공략주들 리뷰해 주셔야 되죠. 대륙제관과 골프존, TK케미칼, 삼보모터스까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좀 대륙제관입니다. 대륙제관 뭐 부탄가스, 안 터지는 부탄가스 만드는 업체라 말씀드렸고, 대륙제관은 이제 뭐 부탄가스에 이것도 어떤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1, 2, 3위 업체가 이게 지금 종료가 된 상태로 대륙제관은 지금 현재 부탄가스 시장에서 2위 업체로서 향후 어떤 수익성 개선이 급격하게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5일선 밑에서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대응하셔도 괜찮고요. 바닥도 지금 충분히 다져진 상태입니다. 그게 가격적으로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뭐 어제 들어가서 소폭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크게 뭐 걱정할 종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골프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뭐 8월부터 이어진 외국인 수급이 주가의 그런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전일도 왼쪽에서 좀 매수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21선 지지를 한 테스트 구간에서 아까도 잠깐 깼다가 또 그 21선 밑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붙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뭐 박스권 상단 돌파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뭐 지주사 전해되면 해외 부분에 그런 성장성이라든가 해외에서 뭐 캐나다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지금 그 스크린 골프가 지금 한인사회 중심으로 좀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골프존에 앞으로 뭐 성장성 국내에 더 이상 성장할 것은 없겠지만 해외에서 성장 부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 최소한 뭐 3만원 정도는 한번 돌파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TK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은 스판덱스 사업부의 호조와 함께 신소재인 뭐 주라실의 그런 영업이익 개선성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고점에서 살짝 뭐 밀리기는 했는데 오늘 좀 아침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살짝 밀리긴 했는데 계속해서 뭐 우상향 흐름은 5일선 타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섬유 부분 특히 뭐 기능성 그 소재 부분은 시장상은 계속해서 호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TK케미칼 지속적인 반등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최소한 2,600원대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지금 구간도 매매하기 괜찮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삼보모터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주주 중에서 굉장히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고요. 1,800원대 오늘 좀 매도 물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거래가 되면서 돌파 흐름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물량이 좀 쌓인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꾸준하게 저가에서 좀 매수가 유입되는 게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도
5일선 타면서 12,000원대까지는 상승이 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선 밑에 뭐 기회 주면 이 종목도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공략주들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공략해볼 종목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종목들은 오늘 뭐 대형주 쪽이 굉장히 괜찮죠. 그죠?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종목이 좋은 종목 흐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네. 개인적으로 뭐 대형주를 많이 안 하는데 뭐 시장이 이렇다고 하면 뭐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LG전자입니다. LG전자.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 종목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대규모 뭐 실적 개선이 올해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역사상 거의 뭐 바닥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오히려 뭐 MD 사업 잃을 게 없는 그런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G3 같은 게 굉장히 좀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호평을 받으면서 물론 뭐 옛날에 뭐 갤럭시 S3나 이런 거 나올 때처럼 굉장히 많이 팔리진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2위 업체로서 국내에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런 PDP 사업부를 뭐 정리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적자가 날 일도 없겠고 이제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그게 또 UHD라든가 이런 쪽으로 라인을 돌리면서 향후 뭐 실적이 좀 더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LG전자도 그 스마트폰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P의 그런 반도체를 그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그 자체 모바일 AP를 개발이 됐고 그 자체 모바일 AP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전에 하이닉스가 원래는 LG전자의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정부의 정책상 예전에 이렇게 뭐 손을 떼게 됐는데 그 꿈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지금 LG전자가 좀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그 LG전자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뭐 없어도 진짜 이거는 뭐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MD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에서도 지금 1,400억대 그 영업이익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3월 달부터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해왔습니다. 올해 굉장히 잘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왔고 그들 단가도 뭐 지금 뭐 7만 원 이상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외연보다는 밑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흐름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유 없이 그냥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흐름이 좋게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 주자로서 제가 LG전자를 하나 뽑아봤고요. 현재 주가 수준도 PBR 1배 미만이고 PER로 따져봐도 8배, 7배에서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두려워할 구간도 아니고 지금 잠깐 올랐다가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이걸 걱정할 타임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들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야 되고 새롭게 따로 붙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고점 8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입니다. 동종목도 매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가는 또 역사적인 바닥권에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역사는 바닥권이에요. 이것도. 자,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현대차가 현대차 살리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밀고 있는 게 초고장 강판을 좀 비율을 높인다. 이런 얘기 많이 뭐 선전에서 많이 하고 이게 결국에는 현대제철 살리기입니다. 현대제철 살리기. 그럼으로써 지금 현대제철의 매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뭐 예상 PER도 뭐 8배 정도로 좀 보여지고요. 하반기 들어와서 동종목도 이것도 외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싸다는 거겠죠. 예, 싸다는 거고 한 1, 2년을 놓고 장기적 포지션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동종목도 LG전자는 좀 이게 주가가 공교롭게도 전혀 관계는 없지만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뭐 8만 원 이상 좀 봐도 괜찮은 지금 자리입니다. 여기서 뭐 흔들리기보다는 꾸준하게 좀 오히려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종목도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생을 하는 종목일 겁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예, 석유 정제 사업의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발표했죠. 전체 영업이익은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뭐 그 흑자를 달성한 이유를 보자고 하면 그 윤활유, 그 윤활유 사업부하고 그 화학 사업, 그리고 EMP 사업부가 좀 호실적으로 달성하면서 그런 그 정유 사업부의 그 적자를 다 메꾸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발생한 턴어라운드한 그런 지금 형국이고요. 지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올해 4분기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는 지금은 그런 그 정유 그동안 사들였던 비싼 가격 때 사들였던 그 정유 그런 재고자산이 마이너스 된 부분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유가가 70달러에서 80달러 선에서만 계속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 장기적으로는 수요 측면에서 또 긍정적이고, 향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고, 또 SK 이노베이션에서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2차전지 분리막이라든가, 그런 전해질, 이런 부분하고, 그런 소재 쪽하고, 중대형 전지 사업부, 그런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 지금 구간에서는, 꾸준히, 대부분 다 물리셨을 거예요. 고생,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는 10만원대 한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얼마 전에 단기 공략을 해서 12만원대까지 한번 보자. 성공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괜찮네요. 종목이 또. 12만원, 좀 훌쩍 넘어서긴 했지만, 여기서도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공략이 가능하게 다시 한번 좀 들고 왔습니다. 삼성 SDI도 그 LG전자와 마찬가지로 그 적자 사업은 PDP 사업을 이미 정리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사업부의 역량을 지금 강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발판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또 그 밖에 어떤 태양전지 쪽, 그쪽도 다 정리 지금 한 상태입니다. 안 되는 것 다 정리한 상태고, 올해 그런 안 되는 사업을 과감한 정리를 통해서 올해는 진짜 환골탈태의 원년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 종목에 공매도 굉장히 많이 쳤던 그런 부분이 또 판매수가 좀 유입이 지금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주가가 또 올라가면서 그런 것도 유입이 되는 것도 보여지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은 13만원대 중반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에 맞게 대형주들을 4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LG전자와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탑픽은 뭘까요? LG전자가 땡기네요. LG전자 올해 장사 굉장히 잘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근데도 주가는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이 고개를 빼끔 든 정도인데, 장사 잘하고 실적 잘 나오는데 주가는 밑에 있다. 그러면 주가 간단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 LG전자 충분히 싸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쪽 업황이 또 겨울에 좋죠. 겨울의 정보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중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뭐 어제 제가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던 이유는 굉장히 좋은 회사를 기업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네, 분당에 있는 회사였는데요. 잘 다녀왔어요. 정자역 가가지고 강남역에서 지하철 타고 왜 이렇게 비쌉니까? 네, 어쨌든 뭐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벌써 좀 꽤나 방문했는데 이런 결론, 더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더 좋아지는 회사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방송에 오시던가 서울경제TV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시장 어떤가?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뭘 말씀드렸습니까? 10월 말이 되기 전에 이번 주 거의 수요일 정도,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코스닥의 종목들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뭐라고요? 대형주 쪽으로 이동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전,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정말 쉬운 이치입니다. 네. 11월부터는 코스닥의 실적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코스닥 종목들 쪽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 쪽에서 나도 모르겠다, 일단 빼고 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연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항상 그렇단 말이죠. 1, 2, 3, 4분기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형주 쪽으로 해. 근데 오늘 조금 제가 보는데 말도 안 되게 올라가네요, 대형주가. 네. 저도 올라도 걱정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롯데케미칼 9%. 현대미포조선 상한가. 대우조선해양 13%. 신한주 7%. 네. NH엔터 6%. 맨날 말씀드렸던 거죠? 네. 잘 들고 계신가요? 삼성전기 8%. 뭐 재밌어요, 아주. 굉장히 의외인 게 오늘 현대미포가 상한가 현재 잠겼습니다. 네. 와. 조선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조선주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지만, 추천을 안 드렸지만, 팔지는 말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 대신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을 적이 언제였냐면, 한 8월쯤에 한번 이때 매수도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어요.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네, 꺾여 내려갔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도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내년까지 보시라고 계속 이 말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내년까지 보세요. 내년이나 올해 말이 되면 기관이든 외인이든 정말 수천억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돈 벌려고. 그렇죠? 낙폭 가대에다가 화끈하게 돈을 벌 수 있고 화끈하게 매수했다가 팔 수 있는 그런 업종들과 종목들이 어디 있냐? 조선주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의견 드려요. 자, 오늘 뭐 많이 급등했는데 오늘 또 급하게 팔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조선주 마찬가지 잘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힘내서 조금 지켜보자 라고 또 의견을 제가 드려볼게요. 아셨죠? 자, 종목 상담을 같이 제가 해드릴 건데요. 전화번호는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잘 보시고 빨리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입니다. 신한지주,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LG화학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신한지주를 좀 볼게요. 자, 뭐 오늘 은행주들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급등을 좀 따라 연달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너무 많이 오른다, 그렇죠? 네. 뭐 다 올라요, 사실. 다 올라갑니다. 뭐 그중에서 좀 실적이 좀 수급이 좀 양호한 종목은 뽑아온 것 뿐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외인들이 31만 주, 기관들이 25만 주가량 기타 법인까지 매수해줍니다. 상승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수급 상황 보자면 어제에 이어서 기관이 오늘 또 매수해주는데 외인까지 합수했어요. 가세했어요. 상승 줄까요? 네,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급등한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이치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온 이후에 올라갑니다. 그 포인트를 좀 항상 이용하세요. 그래서 따라가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조정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의견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입니다. 다 좋아요. 조선주 다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정말 많이 올라가요.
12% 대우손해양이. 네. 뭐 오늘 아침에 상담이 왔어요. 매수 괜찮으나 좀 조정을 이용해 보세요 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추가적인 상승? 아마 이게 하나 걱정인 게 또 7월이나 9월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 당시에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이 있었던 것은 뭡니까?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 근데 일단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 불안감은 이제 없어요. 나오더라도 조정사항이 어떻게 해요? 잠깐 나왔다가 아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조선주 마찬가지로. 오래 기다린 만큼 네,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신에 하나 절대 말씀드리는 건, 절대적인 원칙 하나, 조선주에 대해서는 내년 이맘때까지 가져가세요. 이건 하나 제가 제발 말씀드릴게요. 네. 내년 이맘때까지 꼭 가져가자고 의견 드릴 테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삼성전기입니다. 뭐 오늘 사실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뽑아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건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삼성전기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고, 저도 신규적인 접근 사인은 못 드렸지만 팔지도 마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상의 흐름을 보더라도요, 여기 상단 라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하단 라인에 대한 부분을 맞춰보자면 이 정도 이제 포인트가 나와요. 2013년부터는요. 금연 구간대에 대해서는 이 하단에서의 상승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천천히 가준다면 못 가더라도 5만원대 정도까지는 요 흐름을 조금은 이 정도 흐름은 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요. 신규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조정 시마다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려볼게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긴 하지만 사실 더 이상 뭐 나빠지기도 힘든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삼성전기는 굳이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니까요.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조금 비중을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활용해보자 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정규주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석유 시출을 하는데 77달러 선이 마지노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80달러는 쉽게 깨지 않을 자리고, 깨도 78 정도 수준까지 온다면 바로 반등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또 실적이 의외로 잘 나왔기 때문에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 계속 이런 흐름이죠. 자, 골드만삭스가 유가가 75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100% 다 맞나요? 저는 이번에 틀릴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골드만삭스가 엄청나게 실수를 해가지고, 그쵸? 금융위기도 왔었고, 그쵸?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다 맞추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금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중동 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네. 무슨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유가의 마지노선 77을 깨고 내려가면은 시출에서 뽑아내는 그 하나하나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손해다. 아시겠죠?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매수 접근에 대해서는 조정이 온다면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의견 드려볼게요.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드셨겠지만 힘내시고요. 지금부터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꺾이더라도 어느 정도 꺾인 이후에 다시 바닥까지 안 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갖고 왔어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이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한 이후에 급등하고 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LG화학이 이런 모습이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합니다. 자, 롯데케미칼은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더 잘 나올까요? 더 잘 나올 겁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앞으로 실적은 3분기보다는 계속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의 실적은 3분기가 최악이었어요.
하락을 크게 그렸단 말이에요. 상승으로 분위기를 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전저점 포인트가 24만원 포인트잖아요. 계속적으로 있었던 포인트 자리가 24만원까지는 간다고 봐요. 빠른 시일 안에 24만원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저희 경험상 가능하다는 판단이에요. 매수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급하게 간다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생각은 접어두셔야 됩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런 식으로 가다 한번 튀었다가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시간이 걸립니다. 네. 수일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갈 것이다. 뭐 몇 개월 이상까지 뭐 갈 수 있겠지만 금방일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보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드리고요. 상담을 조금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와 있나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가르쳐드리는 건 안 물어보네요. 자, 8503님 넥슨GT 21,000원에 10% 사셨어요. 이게 지금 오늘 얼마죠? 아이고 7% 빠지네요. 이거를 몇 번 상담이 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매수할까요? 질문하신 분들한테 아니요 라고 대답한 기억이 있고요. 매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아마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왔었다면. 오늘 잠정치 보니까 기관은 매도, 외인은 매수, 최근의 수급 상황은 아직 좀 살아있는 포인트인데 오늘장 현재총 잠깐 열어볼까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뭐 신작 게임 뭐 다 좋아요. 네, 넥슨 효과 좋습니다. 이렇게 꺾일 땐 일단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파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꺾일 때는요. 제가 삼성물산을 제가 팔았어요. 손절쳤어요. 이때. 네. 마이너스 거의 9%대 손절쳤을걸요. 네. 오전 방송에서. 왜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넥슨GT 같은 경우 제가 대형주도 이렇게 대응하는데 넥슨GT 이렇게 좀 작은 종목은 아니죠. 많이 올라갔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시가총이 이렇게 됐는데 충분하게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도 고민을 하게 만들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올랐어요. 8월 달부터. 8,000원부터 해서 이렇게 3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일단 피하고 볼게요. 뭐 내일 뭐 오르던 말던 간에 그냥 피하고 볼게요.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이게 급락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뺀 다음에 다시 상황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전량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보죠. 어딨나요? 에코플라스틱이네요. 8516님 3,590원 보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이요. 네, 비중 좋습니다. 자, 흐름은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흐름을 본다면은 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요 정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약간 요 정도 움직임 자체에 하단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렇죠? 요 정도 포인트, 하단 포인트 잡혀요. 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잡히는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얘가 움직일까요? 1차 방어선입니다. 1차 방어선이에요. 여기가 위에 라인이 1차 방어선이고요. 1차 방어선이고 여기가 이제 2차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아래선이 깨고 내려간 다음 여기가 이제 하단 추세로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자, 에코플라스틱의 실적 좋아요. 좋은 거 압니다.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꼬여 있네요. 별로 안 좋은데요. 비중이 10%시죠. 사신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충분하게 사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신 가격이 잘못된 건 아니십니다. 수급적인 포인트에 대해서도 뭐 싱하면 나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안 주네요. 관심을 안 줘요. 누군가 조금 도와줘야 돼요. 이건 사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당장의 상승으로의 움직임 자체는 힘들어 보입니다. 뭐 내일이라도 좀 도와주면 뭘까? 아직은 안 보여. 또 코스닥 지수도 안 도와줘요. 왜요? 이제 코스닥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코스닥은 이제 어떻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요? 코스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그 흐름이 그런 거죠.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시장의 흐름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이거는 기다려 보셔야 돼요. 최악일 경우에 이거 3,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아마 투매수성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이 자리도 쉽게 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크지도 않으시고 조금만 더 볼게요. 좀 더 기다려 봤다가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이 잡힐 겁니다.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약간 지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자, 다음 보죠. 1103님 대우증권 매수 물어보셨네요. 자, 대우증권 매수해도 될까요? 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살펴보죠. 매수해도 된다고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삼성증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 괜찮네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채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구조조정 때문에 괜찮아졌고, 그래서 상승 그림 그리고 지수 포인트가 다시 한번 1960까지 가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장담은 제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70% 이상의 회사가 좋아졌다. 이런 포인트에 맞춰보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썩 그렇게 막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기는 약간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결론은 매수해도 괜찮으시나 10%의 비중을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고 10%만 사실 생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씩 나눠서 조정시 매수를 해보자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조정 나오면 한번 사시고 또 올라갈 때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비중을 10%씩만 채우자. 10%만 채우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셨죠?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소리 받아내요. 어찌할까요? 정말 어찌할까요? 이거를 4111님 5360원 보겠습니다. 이거는 깬 거잖아요. 깬 거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어찌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지만 드릴 말씀은 뭡니까? 수급 다 꼬였어요. 사던 거 다 팔고 있는데, 그쵸? 보인다고요. 사던 물량을 다 팔고 있는데 파셔야 되는데요. 언제 파실 건데요? 파셔야 돼요. 지켜야 될 라인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이건 팔아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음부터 절대 10% 이상 좀 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종목, 진짜 좋은 종목도 저는 진짜 15% 이렇게밖에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해요. 뭐 20% 정말 많이 사. 정말 좋은 거. 그것도 어떻게 사냐? 10% 샀다가 마이너스 갔어요. 마이너스 갔어요. 그때 뭐요? 물 타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사용하지 그렇게 사버리진 않는다고요. 훅 사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받아 안타깝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현대백화점 매수할까요? 2695님 현대백화점 좋죠. 자, 포인트는 잘 짚으십니다. 왜요? 이제 뭐가 옵니까? 12월이 오니까 매출은 어떻게 해요? 뛸 테니까 백화점들도 어떻게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가전제품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 전부 다 소비 업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찍어낸다고요. 찍어냅니다. 11월부터 제품들을 와장창 엄청나게 많이 찍어냅니다. 많이 팔리니까 말에. 자, 현대백화점 매수해야 될까요? 매수해도 됩니다. 매수 가능해요. 하나 좀 뭘 좀 보시면 좋을까? 수급이 같이 들어온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19,000주, 최근에 수급은 살짝 꼬였어요. 언제 사면 좋을까요? 자, 보세요. 기관들이 몇 거래를 연속 팔았습니까? 이거 8거래. 기관들이 8거래를 연속 매도입니다. 차트 보세요. 기관들이 팔 때 내려갑니다. 그렇죠? 언제 사야 돼요? 기관이 매수 들어오면 사세요. 기관 매수 잡히면 사세요. 몇 주 이상 잡아드릴게요. 최소 3만 주 이상. 기관이 3만 주 이상 매수 들어오면 매수하세요. 못해도 2만 주 볼게요. 2만 주. 2만 주에 3만 주 이상 기관 매수 잡히면은
그때 딱 매수하세요. 아셨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기간 매수 2에서 3만 주 정도 나오면 그때 매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리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여기 있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 93,000원에 10% 7417님 보겠습니다. 93,000원이세요. 뭐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었어요. 여러 번 수익을 냈었어요. 여러 번 수익을 냈었는데 언제 냈냐면 이때 이 추세를 이용해서 수익을 냈었습니다. 요때에서 요때 팔았고 요때에서 아마 요때에서 정리하고 나왔었어요. 네. 7월달은 아시죠? 제가 모든 종목을 정리했었던 왜요? 삼성전자 실적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종목을 정리했었던 그때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9만원에 매수하셨어요. 93,000원이면 오래되신 거예요. 53,000원이시면 여기십니다. 2013년도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완전 바닥 포인트죠? 네. 매수할까요? 얘는 뭐 낙인 안 걸릴 것 같죠? 수급 포인트, 양매수,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은 꼬여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오른다. 자, 추가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엔진은 10%잖아요. 그걸 20%까지 늘리셔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놔두세요. 놔두세요. 오르는 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이 바닥 포인트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요. 포인트가. 바닥 포인트가. 그때 올라가면 그때 사세요. 10%를 더 사세요. 네. 떨어지면 지금은 그냥 떨어지는 대로 놔두셔야 돼요. 바닥을 깨면은 이 바닥이 만약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깨고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도 어떻게 놔두세요. 손대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아셨죠? 이 그림 나야 됩니다. 올라가다가 조정받았는데 바닥이 높아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는 이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때 물 타셔야 됩니다. 93,000원에 61,000원이니까 네? 단가를 낮출 수가 있죠. 얼마까지? 76,000원 정도까지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그 가격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해 안 보시고 나올 수 있는 가격으로 완성이 되죠. 그렇죠? 네. 10% 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나오면 단가를 2배 한 번 더 똑같이 비중 사셔가지고 단가를 쫙 낮추신 다음에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할게요. 아셨죠? 네. 자, 다음 볼까요? LS가 왔네요. 6329님 LS 9만원이에요. 30% 손절가 보겠습니다. 9만원이세요. 사실 이래요.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손절가를 물어보시면 제가 솔직하게 대답을 못해요. 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손절가를 잡아요? 흐름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보자면 이런 바닥 포인트가 있었고 큰 그림에서는 또 이런 바닥 포인트가 잡혀있는 구간이었고 요게 고점 포인트가 있던 자리였고 다시 여기서 하단 포인트가 잡히는 자리고 여기서 또다시 하단 그림이 상단 그림을 잡히려다 꺾여 내려가면서 다시 하단 포인트가 잡히는 이런 구간입니다. 현 구간대는 거의 뭐 하단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반등을 준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갈 건데 LS가 사실 실적 부분이 이게 마음에 드는 회사는 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역시나 애매합니다. 실적이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지리라고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현재 보더라도 3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나왔나요? 3분기 영업이익 달성 예정 뭡니까 이거? 나왔나요?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예상치만 한 번 더 볼게요. 3분기 해저 케이블 산업의 3분기 흑자 전환 기대 뭐 씹읍시다. 3분기 돼서 이 정도 뭐 영업이익이 올해 매출액이 2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926억, 매출액 많이 떨어지고 926억밖에 안 돼요. 잘못 본 줄 알았네. 자, 기업 분석 하나 들어가서요. 이게 무슨 어떤 특수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좀 뭔가 좀 부족한데, 굉장히 부족한데, 뭐 뉴스 기사가 옛날 것 같은데, 뭐 잘못 기사를 작성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여기 있네요. 영업이익이 1250억, 연결 기준으로, 있네요. 될까? 될까요? 될까? 그렇게까지 잘 나올까요? 아닐 것 같은데. 1200억 나온다면 굉장히 장사를 잘한 거거든요. 예상치 이상을 나온다는 소리인데 애매합니다. 근데 팔기도 애매한 자리예요, 사실. 실적이 일단 예상치는 뭐 그래요. 나온 건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거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적 확인하고 그때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자리도 애매하고 실적도 애매하고. 실적이 나오면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그때 한번 실적 보고서 다시 방향성을 잡아드릴게요. 아셨죠?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제가 어제가 아니죠?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추천드렸는데요. 크레드입니다. 네. 오늘 아까 기준으로 수익률인데 갑자기 또 꺾여 내려갔네요. 오늘 쫙 오르다가 좀 꺾였네요. 자, 이거 언제까지 가져가요? 삼성 SDS 상장까지 가져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에요. 뭐 끼케야 2주 3주입니다. 그쵸? 네. 정말 오랜만에 드렸어요. 고민 좀 하고 드렸어요.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나야죠. 네, 날 거예요. SDS 상장하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9, 30일 날 기관에서 공모가 수요 예측하고 다음 달 5일, 6일 날 일반 투자자 공모 받고 그리고 상장하고 어떻게 될까요? 네, 오를 겁니다. 기다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드렸잖아요. 오늘은 없습니다. 내일 보고서 제가 또 종목을 지수 보고서 드릴까요? 대형주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기다리셨다가 같이 한번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연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대구와 부산에서 오후 2시에 합니다. 영남일 부산에 보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방송국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오시면 제가 진짜 좋은 내용 많이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갔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말도 마세요. 시장이 이렇건 말던 간에 다 급등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실 분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재밌는 얘기를 준비해봤고요. 이번에는 M에 관한 얘기를 준비해봤을 때 M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5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1960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561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